경매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받은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마음고생까지 심할 것입니다. 대응책을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12363 동인천역 인근입니다. 초역세권 신축 빌라는 아니지만 화수화평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세부 사항도 확인하겠습니다. 층수는 2층으로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문제없이 나갈 것입니다. 1997년에 준공되어 29년 차 건물이고 전용 면적은 약 12평 정도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을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별 조건으로는 임금 채권이 있지만 이미 배당 요구까지 완료된 것으로 입찰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가는 1억 3,300만 원이고 단독 입찰로 6,738만 8,8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받으신 분은 어떤 전략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까요? 두 가지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도입니다. 낙찰가가 매력적인 만큼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스펙이 비슷한 매물의 호가는 1억 3,500만 원으로 시세 차익이 커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수화평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조합 설립 인가 완료, 2024년 10월 사업 시행 인가 완료, 2026년 초 관리 처분 인가 완료를 목표로 조합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9년 11월 30일 조합 설립 인가 된 것을 기억하고 뒷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개발 구역은 총 3,000세대이고 건설사는 국내 탑 건설회사이며 힐스테이트로 알려진 현대건설입니다. 조합원은 2,000세대이고 일반 분양은 대략 1,000세대로 사업성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을 잘 받은 듯 합니다. 단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 역시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실제로 임장도 다녀온 물건입니다. 저는 구청과 조합에 여러 차례 방문해 문의도 했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물건은 다물권자 매물로 입주권 취득이 불가하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물권자 매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자 뜻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기에 해당 구역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였을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A세대의 아빠가 빌라 1을 소유하고 엄마는 무주택, 딸이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에 빌라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2009년 11월 30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아빠와 딸의 빌라 소유는 변경 없이 그대로라고 가정한다면 입주권은 2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빌라 A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조합 설립 인가 전후로 아빠와 딸이 각각 빌라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30일 이후 어느 시점에 딸이 소유한 빌라 1을 B세대에 매도할 경우 빌라 2는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결론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라 2는 입주권 취득 불가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A세대와 B세대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아빠와 딸이 각각 빌라 하나씩 소유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C세대의 빌라 1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11월 30일에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 설립이 승인되었다면 C세대가 소유한 빌라 2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세대가 소유한 빌라 1과 C세대가 소유한 빌라 2 모두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구역의 무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것을 모르고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수할 경우 계약 특별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대물권자에 대하여 이해되셨다면 다시 2024-12363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경매 물건은 입주권 취득이 불가한 매물, 즉 2009년 11월 30일 조합 설립 인가가 될 당시에 소유권자 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화수와 평구역 내에 위치한 다른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세운 출구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유를 한다고 하여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입주권도 안 나오는 매물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이주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로 입주권 말고 현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평가 금액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므로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큰 이익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럼 낙찰자는 왜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재개발 구역의 경매 물건에 투자하시려면 경매만 알고 있어선 안 됩니다. 재개발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과 리스크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경매와 재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리스크 요인을 알고 있어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경매와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하였다면 직접 임장을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손절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여 집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상쇄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현금 청산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고생까지 하여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호가가 조금씩 조정되고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실패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를 줄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사례를 보며 실패 사례를 역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부동산 투자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